예,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오늘은 더한 역사적인 날이 또 탄생했습니다. 참 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진짜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사이즈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과거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숫자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무려 6%대 사이드카 걸리고 6.3% 하락한 시장은 완전히 오늘 몸통을 뛰어넘는 부근까지도 시작해가지고 그냥 위로 솟구쳤는데요. 그냥 일봉 차트만 봤을 때 오늘 진짜 많이 올라갔다가 내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후반부에 선물이 8%가 찍히면 마치 상한가처럼 잠시 정지를 거는 이제 VI 제도 같은 건데요. 그때 이제 그게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817.25까지 일부 물량이 체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기계적인 흐름이고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속도예요. 보시면 자 체결 자 시간 놓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좀 작죠. 좀 키워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아까 이제 라이브 때 다 봤던 거긴 하지만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780.4에서 서킷이 됐어요. 정지가 됐다가 풀리면서 자 여기 정지된 상태에서 풀렸을 때 바로 풀리자마자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816을 한번 먼저 찍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풀렸잖아요. 780.4에서 풀려가지고 780.55, 780.60, 55 찍고 바로 816이 하나 찍혀버려요. 이 위에는 공간이 주문이 없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풀리자마자의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응할 속도는 아닙니다. 이거 다 0. 몇 초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0.5초도 저는 안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다 1초 단위로 다 안에 있으니까 34초 안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780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817로 넘어가서 거래가 순간적으로 체결이 몇 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백 자체가 지금 그 다음이 817.25를 찍고 22계약 찍고 817에서 11계약 찍고 788로 뚝 떨어진 거예요. 또 거기가 공백이죠. 그래서 789와 816 사이는 완전히 공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봉 차트로는 보이지 않고 분봉 차트로는 그냥 이렇게 당연히 1분 안에 해결된 게 아니라 초 단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초 단위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도 틱 단위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초 단위 자, 틱 단위로 보죠. 틱 단위로 이렇게 보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10틱입니다. 10틱. 10번 거래 한 번 이제 봉이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없는. 그래서 실제로 일봉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는 이날 대단했네. 13%까지 장중에 막 쭉쭉 올라갔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긴 했지만 마지막 13%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찍고 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끝날 때쯤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전일 음봉을 모두 덮어내는 거 이상으로 어쨌든 해프닝이 된 거죠. 오늘 어제 하루는 무려 6%대 빠지면서 사이드카 걸리고 개인들은 5조 원대 처음으로 매수를 한번 해봤지만 시장은 그걸 허용해줬습니다. 어떻게? 단기 수익을 허용해줬어요. 오늘 삼성전자 닷컴 버블 이후에 서프라임 때도 있었다. 서프라임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삼성전자. 물론 시총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시총 변화량 기준으로 현재
지금 종가 이후에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9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내일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아니면 8시까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은 1000조 원에 1000조 원을 찍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제 90만 원 넘어가서 660조 원을 넘어갔고,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선물 종가가 한 3포인트 정도 내리꽂으면서 내려와서 또 백어데이션으로 끝났어요. 순간적으로. 요게 지금 뭐 내일 야간에 다시 이제 간극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게, 미니 선물은 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자체, 본 선물에서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3포인트는 누를 정도로 수급을 보면 누군가는 때렸다라는 거잖아요. 3포인트 갑자기 뚝 떨어져서 끝난 거라는 거는 누군가 매도를 밑으로 깔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도 주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순식간에 종가에 이렇게 3포인트가 내려간 거. 3포인트 맞죠? 780에서 그쵸? 3포인트가 내려간 거. 요 순간적으로 누가 밑으로 깔았냐 봤더니 외국인들이 오늘 환매수를 계속 해오던 것을 2시 넘어서 좀 줄이더니 마지막에 다 던지고 끝났습니다. 결국엔 또 매도로 갔어요. 네. 결국에는 또 매도로 마감을 한 거죠. 원래 외국인들은 지금 고가의 선물 매도, 고가에다가 선현물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물은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환매수가 계속 일어났으니까 결국에는 외국계 프로그램, 물론 오늘 금투도 작동을 했어요.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있는 거겠죠. 금투하고 같이. 현물 매수는 오늘은 이제 받아줬으나,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선물은 결국에는 고가 매도를 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까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3월물에 블록딜 외국인들의 콜매도 풋매수 여전히 있지만 비중이 6월물 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 지금은 2월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긴 하죠.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먼저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6월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움직일 때. 얘는 안 움직이겠지만 내재 가치는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수급 특징으로는 일단 개인들은 어제 샀던 걸 단기 차익을 많이 시켰고, 반대로 곱버스는 오늘 얼마가 됐을까요? 곱버스가 오늘 개인 매수가 최대량이 찍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걸 확인 안 했으니까 한번 보고. 곱버스가 오늘 354원으로 마감하면서 최저점 마감을 했는데, 역사상 자, 개인들의 매수가 4억 5천만 주가 넘었네요. 역사상 최고의 계약 주수 매수량으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곱버스도. 요즘은 뭐 그냥 뭐만 하면 다 기록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록만 계속 요즘 내고 있죠. 자, 최근의 기록, 어제는 개인 코스피 매수가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죠. 5조 원을 넘어 5.5조 원 돌파로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코스피 현물 매도도 사상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집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조 3천억, 물론 지금 이제 8시까지 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것 또한 거의 기록에 가까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제가 한번 지금 데이터를 좀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저 개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 3조 3천억대가 현재 기준으로 기록이 맞는지 제가 장중에 저걸 살피지를 않았네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체크가 되고요. 자, 잠시 제가 과거 데이터만 좀 가져와가지고 잠깐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3조 3천억을 판 것은, 어제 5조 5천억은 이제 최고고, 3조 3천억 판 것은 자 거의 타이 기록이었는데, 기록이네요. 이것도 현재 기준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는 현재 기록입니다. 현재 기준 매도 3조 3,432억이죠. 36억.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록이 2위 기록이 근접했어요. 25년 10월 2일에 개인들은 3조 3,405억 원을 매도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정말 비슷하네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1위 기록을 세웠고, 나머지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하지 않아도 기록은 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신이 오늘 투신 종가 기준 선물 2조 1941억 원도 기록이죠. 매수도 기록, 사상 최고의 기록이죠. 그 다음에 뭐 코스닥도 뭐 기록적일 것으로 보이나 일단 코스피 얘기만 할게요. 코스닥은 여전히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선물 움직임도 기록이죠. 13%뭐 순간적으로 찍히긴 했지만, 요거는 최근,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가벼울 때는 찍었을지도 몰라서 이건 제가 데이터 확인을 안 해서, 어쨌든 뭐 최고가를 찍은 것도 맞고, 최고가 기록 선물 순간 최고 기록 817.25까지도 찍었고, 체결량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종가로도 최고죠. 700, 지난번이 771이었으니까 종가상으로도 현재 최고 기록, 선물 지수 종가상 최고 기록 마감 777 이렇게 되었고요. 뭐 기록을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기록이다 라고 따질 게 정말 많고, 그 다음 코스피 현물도 종가 기준 최고 기록 아닌가? 5288. 코스피 현물 종가상 최고 기록 마감 5288.08. 그 다음에 곧버스 개인 매수량 최고 기록 마감 4억 5천 200만 주 매수 등등. 여기 신저가 354원 뭐 등등 수많은 기록이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시장이 우상향을 뭐 갭상승을 3.72%나 해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급은 이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었죠.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세가 강했고, 환매수세는 야간에부터 컸습니다. 야간도 기록이지. 야간, 어제 야간, 그쵸? 2월 2일 야간장 외국인 선물 매수 금액 기록이죠. 6,500억 정도. 이것도 엄청 많았고, 야간에 6,500억 뭐 기록적이고, 환매수세가 아침부터 야간에 이어가지고 야간부터 이어지는 선물 환매수세가 하루종일 거의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정도까지 이어지면서 강세장을 보였고요. 완전히 어제를 해프닝으로 만드는, 어제의 폭락을 캐비너시 해프닝, 캐비너시 관련 해프닝으로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었지만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리고 2시 이후에 외국인 선물 환매수세가 줄어들었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땡기는 등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이 올라갔죠.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때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가 힘을 썼습니다. 방향성으로 지금 프로그램은 끝까지 매수하면서 8,500억대 환매수세 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넘어가서 보면 특징들이 있죠. 옵션 거래 특징. 첫 번째, 전일 외국인들이 매수한 위클리 옵션 콜, 위클리 콜 옵션 727.5에서 730 위클리 콜은 뭐 강제 보유죠. 뭐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거래량 없어요. 너무 비싸져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목요일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수익 극대화 전략을 기존에는 해왔어요. 근데 이젠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10월부터 그러니까 그냥 1월까지는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 위클리 콜 옵션, 릴레이 매수 물량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1월 제외, 11월장 제외, 11월장 그냥 청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월요일 위클리 옵션만큼은 손실 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주 전, 지난주 월요일 위클리 콜에서 외국인은 43억 정도 손실 마감을 했었죠. 어제 위클리 콜, 어제 월요일 위클리 콜에서 외국인은 기존 폭락에 기존 위클리 콜 90억 정도 베팅한 것을 다 날리고도 풋옵션 매수 강화와 콜옵션 매도로 인해 수익 전환했고, 결과적으로 얼마였죠? 아침에 올려드렸잖아요. 100억 원대의 104억 원에 결과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 전환해서 마감했어요. 중요한 거는 콜을 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내일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여유 있지만 내일 만약에 오늘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는 50포인트대 움직인 거지만 722에서 770, 780까지 거의 60포인트네. 오늘 어제 하락은 40포인트대. 네, 오늘 상승은 거의 60포인트가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요. 저기 95포인트 제외하고 거래가 많이 나온 거 기준으로 내일 혹은 목요일 만기 전에 이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보여준다면 위클리 콜 다시 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그 콜이 수익 났던 게 축소되는 과정에서 해당 방향으로 베팅을 키우겠죠. 우리는 이걸 포착해야 돼요. 그걸 포착해서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쓸 수 있습니다. 늘 해왔던 거잖아요. 월요일에도 외국인들 위클리 콜 포기 안에 다 했던 거잖아요. 어제도 외국인들 위클리 콜 안 살릴 수도 있겠다. 그쵸? 이거 아침에 판단했죠? 장전에 판단했어요. 본장전에. 그러면 뭐예요? 당일 개인 위클리 옵션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 있다. 전략을 짤 수 있다. 맞죠? 여기까지 다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 분들 숫자 1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메모장에다 좀 적고 있습니다. 설명할 게 좀 그냥 두서없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지금 제가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빼먹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장 마친 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한 다음에 지금 방금 장 맞춰가지고 같이 그냥 실시간으로 오늘 장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다시 옵션 이어서 위클리 옵션은 이제 이렇고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 콜은 뭐 9억 매도에 뭐 외국인 5억 매수 이런 건 크진 않고, 오늘 컸던 거는 개인들의, 자 2월 3일 오늘 개인들은 하루 종일 위클리 풋옵션을 샀죠. 매수. 이게 반대로 가는 에너지가 더 컸던 거예요. 자, 화요일이긴 하지만 금액을 키운다면 봐야 되니까 개인들은 보시다시피 2시 전까지 위클리 콜을 샀습니다. 2시 이후로는 진짜 현물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 높은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뽑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월물 옵션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이제 월물 옵션, 2월물 옵션 이제 만기 D-7입니다. D-7일인데 7일 남았는데 7거래일 남았는데 옵션의 등합이 무려 얼마죠? 자 옵션의 등합이 지금 28과 25점 해가지고 53점인데? 53점이에요. 53.2로 올랐어요. 사실상 우리가 그냥 그동안 볼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긴 해요. 7거래일 남았는데 53.2야. 앞으로 남은 7거래일 동안에 이 53.1을 0에 가깝게 수렴을 시켜야 돼요. 뭐 0은 아니지만 0, 2.5일 수도 있고 2포인트일 수도 있고 어쨌든 0에 가까워지도록 수렴을 합니다. 남은 7거래일 동안 무조건 등합은, 물론 등가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축소되게 돼 있죠. 0의 수렴. 등가가 어디냐에 따라 지금의 등가랑은 그 가격이, 지금 등가 현재 780 등가에서 0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해당 당시에 만기 당시의 등가에, 그렇죠? 만기 당시에 등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수요일 목요일 위클리 등합이 이것 또한 엄청 높죠. 위클리 등합이 무려 29.2입니다. 지금 7거래일 남았을 때 보통 29.2도 적지 않아요. 월물이 7거래일, 그러니까 뭐 월물이든 위클리든 7거래일 남았을 때 29.2도 적지 않은데, 그것도 옛날 기준은 되게 많은데, 물론 요즘은 옛날 기준 V코스피 지수를 적용해야 되니까 이 정도도 적지 않은데 이틀 남았는데 29.2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남은 2거래일 동안 무조건 등합은 축소해야 돼요. 0에 수렴하고 만기 당시의 등가 기준이죠. 똑같죠. 그러려면은 출렁임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폭이 클 수밖에 없음. 진폭 확대. 진폭 확대. 이렇게 되겠죠. 옵션의 등합은 가만히 있어도 줄지만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 진동을 좀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얘를 기준점으로 올릴 때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고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옵션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잔잔하게 가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된 다음에 잔잔하게 빼면서 이제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진폭을 키우면서 해야 빨리 빠집니다.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급 특징 월물 옵션에서 현재 콜옵션, 자 2월물 옵션에서 콜옵션 매수가 개인이 164억 원, 그 다음에 품매도가 39억 원이에요. 그럼 주력이 뭘까를 봐야겠죠. 주력이 뭘까를 봐야겠죠. 자 164억의 콜 매수가 현재 800콜. 잠깐만요. 월물이니까 미니도 있고 막 너무 많으니까. 자 지금 주력은 800 월물 콜옵션. 사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뭐 사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 특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너무 내용이 많고 해가지고 뭐 파생반에만 원래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화요일이면 오늘은 좀 공유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날은 뭐 다 파생반에만 올려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오늘은 좀 너무 특징이 많아가지고. 자 주력은 800 월물 콜옵션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매수죠. 그 다음에 품매도가 39억이니까 이것도 좀 봐줘야 되는데, 개인들 품매도가 뭐 딱히 뭐 진짜 주력이 여기다 라고 싶은 것은 크지 않았는데, 굳이 따진다면은 715가 있어요. 715 월물 풋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주력만 보는 거예요. 1등. 요거는 이제 개인. 이렇게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콜옵션 매도 76억.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71억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력은 아까도 계속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 때 강조를 드렸지만 외국인은 800에 대해서 주력은 800 월물 콜옵션 매도가 약 100억 원이 잡혔습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100억 원의 매수가 있었겠죠. 추정 100억 원 규모 추정.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요거를 상쇄시키는 매수들도 조금 있었어요. 따라 포지션에 맞게 따라 움직이던 매수들도 좀 있었고, 주력만 볼게요. 나머지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밑에 720 정도 했다가, 근데 밑에는 조금 애매해서 조금 마지막에 좀 거래들이 몇 개 더 있어가지고 요 주력만 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3번 풋옵션 매수도 적어야지. 자, 풋옵션 매수 밑에다가 한 줄 밑에다 적을까? 이렇게 주력은 콜옵션 주력과 풋옵션 주력으로. 풋옵션 주력은 810 월물 풋옵션 매수가 있죠. 요렇게 지금 800은 지난번에 한번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했다가 그 상승하던 날 785 가까이 찍던 날 이틀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그날 다 콜 매수로 환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콜 매도로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니. 자, 2월물 미니 옵션. 자, 미니 옵션이 현재 미니콜이 85억이나 외국인사. 이거 외국인만 보면 돼요. 미니 시장은 왜 외국인만 보면 돼요. 외국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미니 옵션은 그냥 외국인만 보면 된다.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 85억, 풋옵션 매도 20억입니다. 자, 주력은 미니 시장에서의 주력은 725로 보입니다. 725 미니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는 뭐 외국인들이 이 골고루 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725 미니 풋옵션 매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잠깐만요. 외국인 선물 이거 집계 안 된 거 잡힌다. 개인 매도가 많네요. 이것도 변수네요. 자, 외국인들 다 안 날렸어요. 자, 끝나고 다시, 자, 이건 실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이거 정정해야 됩니다. 자, 위에 올려서 다시 정정할게요. 수급 바뀌었죠. 외국인들이 다 던지진 않았네요. 자, 어디죠? 자, 저거를 어디다 적어놨지? 다 던졌다 라는 얘기를 어디다 해놨죠? 자, 지금 외국인들 선물이 수급이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자,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을 어디다 해놨지? 아까 적진 않았나? 이거? 적진 않았나요? 오늘 투신 선물 순간, 선물 종가, 강세장 어제 폭락을 해프닝으로 만들었고 2시 이후에 선물 환매수세 가지고 종가 아직 안 적었네. 종가 아직 안 적었네요. 자, 외국인 선물
자, 종가 수급. 외국인 선물 매수가 최종적으로 6,123억 매수로 집계가 됐는데, 매수로 마감됐는데, 자, 이거는 여러가지 지금 거래소에서도 여러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래소에서 제가 몇 번에 문의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거 변하는 거 대체 뭐냐, 마지막에 장 마치고 변하는 거 뭐냐. 첫 번째 장중에 미처 집계되지 않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미처 집계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 갑자기 장 마치고 포함시킬 수도 있다. 두 번째 블록딜, 장중 블록딜 거래가 반영된 거일 수 있다.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셋째, 야간 선물과 관련된 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숫자가 딱 안 맞을 때가 있어. 합쳐져가지고 그럼 달라진 건지, 요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좀 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점검해서 내일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종가로는 6,123억의 매수로 마감해서 전량 다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 던졌다가 일단은 최종 수급으로는 이제 살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거래소에서도 답변을 조금 모호하게 받았고, 좀 더 명확하게 저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 숫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상담원이 정확히 알고 있질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오늘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 요거는 그 야간 선물의 거래가 작았을 때도 뭐 컸던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끝났을 때 숫자는 이거라는 거죠. 요게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끝난 건데, 정확히 지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연해가지고 어제 거래소 시스템 문제로 위클리 옵션 일부 뭐 732.5 등 일부 행사가에서 거래 오류가 났던 경우, 콜옵션에서 오류 났었죠. 거래 오류가 풋옵션인가? 거래 오류가 있었던 경우 거래 체결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거래소 민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민원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홈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그거 증권사에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공통으로 다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거라 일부 행사가에서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당되시는 분은 의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을 했던 그 로그 기록이나 뭐 녹화 영상이나 이런 것들, 시간 말해가지고 하는 녹화 영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풋에서 그랬죠. 어쨌든 오늘 또 얘기거리가 참 많았는데, 시장은 이제 뭐 정부에서는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코스닥 3천을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장기적으로 집권 시기 내에 1만 포인트 목표로 이제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1만 포인트를 목표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과 코스닥 3천을 목표로 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국회 본회의를 3일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상법 개정안 등이라든지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스트레이트로 갈 일은 아니고, 시장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흔들지는 이제 어제도 보여줬잖아요. 이제 한번 까딱하면 사이드카 간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고변동성 그야말로 초고변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와, 기회다. 뭐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주식으로는 뭐 그래요. 주식으로는 대형주들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동성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기록도 있죠. 또 자, 여기 기록 아까 이제 실시간으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빼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현재 예탁금, 고객 예탁금 기록이죠. 파생도 기록이고, 파생 예탁금도 기록이, 예수금 예탁금 기록 106조 원입니다. 현재 이게 1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록이고, 이런 유동성들, 이런 정말 시장을 받쳐주는 대기 자금들이 계속 폭발하고 있다라는, 계속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만 보기만 했던, 혹시나 소식을 못 들었던 사람들도 와, 이거 나 은행에다가 그냥 현금으로 두면 안 되겠네, 예금으로 두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다 주식 계좌로 이동을 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돈은 아직도 엄청나게 넘쳐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신용잔고도 사상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해 둔 시점입니다. 자, 요거는 시차가 있습니다. 신용잔고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격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면 매도하고 다시 잡을 수 있는, 다시 매수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신용은 이제 가격적으로 위협받아서 뭐 이제 담보 비율이 위협받거나 뭐 시간이 이제 다 되거나 뭐 이런 때만 이제 매도 물량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자, 어쨌든 끝날 때까지 끝난 시장 아닙니다. 계속 위에다가 적어드리고 있는 거, 개장전 체크사항에 신고가 랠리 장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어제 끝이 뭐예요? 자, 1월 27일 양봉 끝자락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 어제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다시 들어올리면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갭이 많이 떴던 거죠. 그래서 뭐 유의해야 되는 구간 인식은 맞지만 변동성 자체가 이제 폭발하면서 이런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움직임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간장에 어제 나스닥 움직임과 야간장을 비교해 보면은 그냥 우리 야간장이 그냥 주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죠. 오늘 미국 장후에 AMD와 암젠, 슈마컴 등 실적 발표 있고, 이번 주에 그 다음 날은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금요일 밤에는 고용 보고서로 이어지는 시장 이제 변동성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나요? 뭐 요 정도로 일단,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야죠. 네. 보면은 오늘 그러면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어제는 어제고, 제가 그래서 오버나잇은 진짜 내가 가진 여유 자금에, 내가 수익으로 벌어들인 자금의 100분의 1, 여유 자금은 수익 자금에서 100분의 1 정도 수준, 100분의 1 정도를 내가 다 날린다라는 각오를 하고 이제 오버나잇을 하거나 이런 것밖에 지금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변동성이면 어제 하락했다고 연속으로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고, 반등이 나오면 오늘처럼 막 60포인트가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까딱 잘못 배팅하면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를 보고 충분히 대응해도 내가 목표한 거 이상으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시장이다. 갭이 3.72%나 떴으나 충분히 그 이후에도 얼마나 갔어요? 뭐 30포인트가 움직였잖아요. 30포인트 이상 움직였죠.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가봉 이탈이 없었어요. 가장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시가봉 양봉인데 시가봉 이탈이 없었습니다. 아예 건들까 말까 했는데 결국에는 딛고 올라섰어요. 뭐예요? 밑으로는 없구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건 늘 공부해 왔어요. 시가봉 이탈, 끝자락 이탈, 시가봉의 가장 최저점 자리 이탈 없으면 기본적으로 하방은 없다가 되죠. 줄다리기 싸움에서 첫 번째로 힘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 청팀, 백팀 줄다리기 땅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스타트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영차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기울어져 있는데
지고 있는 쪽에 힘을 내가 지고 있는 쪽에 배팅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이후에 충분히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부근에서 콜을 익절하거나, 그러니까 매수 쪽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간단히 잠깐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청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수급적으로 계속 환매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도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위클리 옵션은 처음에 반대로 갔죠. 그거 해지라고 했습니다. 파생반에도 아침에 그렇게 올려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 파생반에는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적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 신기하게 봤던 것들, 뭐 숫자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제가 이걸 늘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지 않을 때 마감하고 나서 그냥 마감 리뷰도 없고 그냥 매매일지 복귀 방송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파생반에는 이렇게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 숫자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좀 확인해 보시고, 파생반은 제 생각을 구독하는 방이니까 장중에 계속 글이 올라오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잘 확인해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봉 이탈 없이 흘러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인 방향, 외국인 선물 환매수 방향, 프로그램 처음에는 주춤 버리다가 환매수하는 방향,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반대 방향이었는데 콜매도 풋매수였는데 그거는 해치 포지션이었다. 뭐 이렇게 놓고, 해치했다가 메인을 삼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 풀어갔고,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볼밴 좁아졌을 때, 볼밴 터널 들어갔을 때 상하단 있었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매매일지 복귀 방송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글을 한번 점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못 봤으니까, 어제는 그냥 원웨이 하락 상태였죠. 네. 뭐 그냥 쭉쭉 사이드카 걸리고 막 내려갔었으니까, 네. 어제 매매는 또 위너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볼게요. 네. 간단히 볼게요.